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이런 ETF가 나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 서학개미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두 개의 회사에서 거의 동일한 컨셉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은 서학개미,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선호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획기적이다,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지표가 된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판단과 타이밍, 종목 선정,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늘 기관, 외국인을 추종하는 모습이었다라면은 이건 뭐 거의 최초로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투자 능력을 따라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만큼 서학개미들의 종목 선정과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렇게 서학개미처럼 좀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두 개 회사에서 출시가 됐거든요. 바로 코덱스와 에이스입니다. 이 코덱스의 미국 서학개미, 그리고 에이스의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이렇게 두 개 종목이 상장이 됐고 동일한 같은 날에 상장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 코덱스의 미국 서학개미라는 이름을 듣고 이거 그냥 애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름을 미국 서학개미로 했더라고요. 굉장히 좀 친근하면서도 재밌어요. 에이스는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종목명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똑같은 ETF 아닌가.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ETF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두 종목 모두 이 세이브로라고 하는 예탁결제원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학개미, 그러니까는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많이 보유하고 많이 사고 파는 그런 종목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 두 회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 이 순매수 결제 금액이랑 총 결제 금액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데이터만 추종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도 딱히 따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는 순매수 결제 금액도 같이 고려를 하고요. 총 결제 금액, 그리고 보관 금액, 그리고 재무 건전성까지 고려를 합니다. 재무 건전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50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구성 종목에 편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도 구성 종목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ETF고, 종목 구성수도 좀 차이가 나죠. 미국 서학개미가 2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는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밸런싱을 두 종목 모두 매달 합니다. 이게 리밸런싱이 중요한 게, 이 서학개미의 움직임이 사실은 주 단위로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게 되면은 사실 서학개미를 추종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 서학개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ET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딱 보면은 지수를 뭔가 추종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이 미국 서학개미보다는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가 조금 더 정교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안전장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미국 서학개미의 이런 심플함이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성 종목의 차이를 보면은 테슬라가 가장 많고요. 애플, 엔비디아, 마소, 알파벳, 아마존, 이것들은 뭐 미국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구성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이 나는 게 아이온큐,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종목들이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에는 없어요. 팔란티어, 뭐 AMD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 서학개미에도 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구성 종목 탑 10을 보면은 이 두 가지 ETF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 미국 서학개미는 정말 서학개미의 느낌이 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도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성 종목이 이 10개뿐만 아니라 25개이기 때문에 뭐 비중은 굉장히 미미할지 모르더라도 굉장히 약간 밈 주식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는 이렇게 딱 상위 10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렇게 그냥 딱 보면은 기존의 빅테크 ETF와 아주 대단히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팔란티어,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으로 뭔가 기존의 빅테크와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 비중이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비중으로 뭔가 빅테크 대비 차별화를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단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론 그만큼 안정성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미국 서학개미 지수, 그러니까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이 ETF가 추종하는 그 지수의 움직임,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과거 5년 데이터입니다. 이 서학개미 지수 수익률이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5년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서학개미 수익률이 191%, S&P 500이 65%, 나스닥 100이 119%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뭔가 확실히 빅테크 대비 뭔가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반대로 이 모습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손실 가능성도 사실은 더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의미를 꼭 좋게만 볼 수도 없는 거고 꼭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서학개미를 추종하는 이 ETF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코덱스 거고 좀 안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에이스입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밈 주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은 좀 너무 리스크한데 이런 기업들도 담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리스크도 사실은 크지만 사실 예전에 테슬라라는 기업도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은 앞으로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는 그런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적자 기업은 여기에 편입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앞으로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데 팔란티어 뭐 이런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는 그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꼭 테슬라처럼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됐을 때는 미국 서학개미 ETF의 수익률에는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찾기 어려운 종목을 찾아서 다 반영이 되는 정말 서학개미를 제대로 추종하는 ETF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가 조금 더 적합할 거고 나는 미국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것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서 뭔가 변동성이 크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안정성을 갖고 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에이스의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서학개미 컨셉을 갖고 있는 ETF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성향에 따라서 투자 전략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